탄성력은 여기 물체에 우리가 뭐 해놨을 때, 물체를 매달아 놨을 때 우리가 이런 중간 지점에서, 평형 지점에서 우리가 이만큼 당겨요. 그럴 때 반대 방향으로 받는 게 탄성력이다. 보완되려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탄성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리의 변화에 반대하더라 라는 말에서 붙고, 거리의 1차 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 1차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갖다 넣어주기 위해서 이 앞에 용수표 상수 K가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탄성력이었고, 얘네들의 결국에는 X에 대한 위치를 바라봤더니 X가 하나의 사인의 형태였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인 또는 코사인의 형태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가 얘네들이 하나의 얘가 진폭이고요. 얘가 얼마나 진동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각진동소, 진동세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요. 이건 어차피 우리 회전운동할 때 한번 다시 할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X에 대해서 사인의 형태다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좀 좋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부터 이 탄성력을 왜 지금 얘를 이렇게 배우느냐, 요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탄성력은 X가 사인의 형태로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변화하는데, 지금 탄성력도 당연히 그러면 마이너스 kx니까 얘도 어떤 형태라는 거야? 얘도 하나의 사인의 형태일 거라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이런 형태일 거라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F가 시간에 따라 점점 변화한다고요. 힘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모든 걸 설명을 할 때요, 이렇게 설명하면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2를 구할 때요, 2를 구할 때 어렵지 않았었어. 왜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거 5N의 힘을 줘서 6m 움직여요. 그럼 이때 한 1의 양은 얼마였어? 이때 한 1의 양은 5 곱하기 6에서 한 2쪽이야. 근데 이제 뭐냐? 탄성력은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탄성력은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힘의 크기가 달라져요. 얘가 늘어나서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예를 들어서 얘는요, 이런 형태였다는 거야. 힘과 거리 그래프가 따진다고 치면 힘이 일정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형태로 쭉 진행이 되는 거야. 뭐? 5m. 이런 형태로 해서 30초를 나왔던 거야. 근데 탄성력은 어떤 형태냐면 F는 마이너스 kx인데 얘는 방향성 이야기니까 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 힘의 크기가 뭐하냐면 계속 증가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변하는 힘이 존재할 때는 이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에 따라 힘의 크기가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하면 얘네들의 이 넓이가 의미하는 게 1이에요. 넓이가 의미하는 게 1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변하는, F가 변화할 때는 얘네들은요, 1을 구하는 방법이 일단 잘게 쪼갭니다. 잘게 쪼개서 조그마한 1이 구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해주느냐? 더해주시면 1이 됩니다. 그럼 저 조그만한 1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길이 미소 거리에다가 뭐를 곱해주냐? 거기에 해당하는 힘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1의 정의에서 내적을 정의해서 푸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1의 크기가 1의 정의가 이거였잖아요. 변하는 힘일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얘를 잘게 쪼갠 다음에 내적을 통해서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 얘네들은 뭐를 구한다? 넓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적분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성력이 아니라 한번 봅시다. 물체의 탄성력이 아니에요. 얘를 x만큼은 우리가 얘만큼 당길 거예요. 그랬다가 여기로 가는 과정을 보죠.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가는 동안 탄성력이 한 일을 한번 보여보죠. 탄성력이 한 일은 힘에다가 거리를 내적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근데 힘의 크기가 탄성력이야. 그러니까 kx야. 얘를 우리 뭐 할 거예요?
거리 x축에 대해서 적분할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x라는 지점에서 0까지. 그 다음에 탄성력은 당연히 방향 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왜? 이게 x축이면 탄성력은 이렇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kx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kx 적분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 돼요. 구간은 몇에서 몇 사이? 0에서 1 사이. 그럼 얘는 구간 잘 주었다면 x에서 0 사이, x에서 0까지. 그럼 얘는 0 대입하면 0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결국은 이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란 얘기야. 탄성력이 한 일이 뭐야? 이만큼이야. 이 물체를 잘 봐요. 얘가 여기까지 당겼다가 놨어. 그러면 맨 처음에 이때는 얘네들은요 운동에너지가 몇이야? 0 상태야. 근데 놓으면 당연히 운동에너지가 생기겠죠. 그 운동에너지가 뭐야? 얘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얘가 요렇게 운동에서 치환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중력이랑 똑같아요. 잘 봐. 얘가 가만히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에너지가 없니? 아니야. 왜? 떨어지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있다고. 그런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탄성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탄성력도 당겼다가 놓으면 에너지가 생겨. 무슨 얘기냐? 당긴 것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이만큼을 우리는 실제로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요거.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탄성력의 한 일을 구하다 보면 얘가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아하! 이만큼의 탄성력이 뭐하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뒤로 넘어가자. 뒤에 넘어가서 예제 몇 번 풀어보냐면 예제 지금 6-4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못 풀겠어요. 1번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야. 용수철이 있는데 용수철에다가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런 형태로 얘를 매달아요. 그러면 얘를 매달면 당연히 얘가 원래는 이 정도예요. 매달면 당연히 내려간다고요. 근데 그 내려갔을 때 얘네들은 탄성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5kg을 매달아요. 여기다가 매달았는데 0.1m 내려갔어.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요만큼의 여기에 얘가 정지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얘는 당연히 중력도 받지만 뭐도 받아요? 위로 탄성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거기서 정지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얘가 뭐하냐?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kx와 mg가 같다라는 거지. 왜? 얘니까. 그래서 mg와 kx가 같은 거고요. 이게 탄성력이죠. 그러니까 질량은 0.5고요. 중력과 속도 10이니까 5N이 탄성력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냐? 얘가 kx인데 x가 0.1m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는 몇이다? 5g이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단위는 우주승범일 겁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탄성계수를 구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 풀려면. 잘 봐요. 내가 고무줄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얘를 땡겼다 놓으면 어떨까? 아픕니다. 왜? 얘를 땡겼다 놓으면 얘가 운동하거든. 무슨 얘기냐? 땡겨진 것만으로 얘가 뭐하고 있다는 거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고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우리 앞에서 구한 탄성 계수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 0.1의 제곱. 그러면 얘는 25 곱하기 0.01이니까 얘는 0.25네요. 그래서 4분의 1줄이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포텐셜 에너지 공식에다 대입한 것 뿐입니다. 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탄성력도 잘 보면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 얘기예요. 뭐냐면 탄성력도 얘네들이 마찰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요. 내가 땡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얘가 뭐로 치환되냐면 운동 에너지로 치환됩니다.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늘리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고 얘가 다시 운동 에너지가 돼요. 이럴 때 진동하게 되는데 우리 중력이랑 똑같아요. 중력도 공기 저항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똑같이 얘도 보존됩니다. 왜냐? 보여드리죠. 네, 평양 지점에 얘네들이 물체가 질량이 m의 물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고요. 얘를 a만큼 늘릴 거예요. 이런 형태로 여기 있던 거를 이렇게 늘려보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속도 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에서 우리 운동 에너지는 지금 속도가 0이니까 0일 거야.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겠죠. 얼마만큼? 이 A만큼 늘린 만큼. 그러니까 2분의 1 KA제곱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아니라 특정 지점일 때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 X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요 정도일 때 얘가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합을 한번 구해보자고요. 우리가 봤더니 X는 A 사인 오메가 T로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랬었냐? 얘가 진동한다고 그랬어. 이게 미분방정식에서 구한 해였어. 그럴 때 얘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면 이때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K X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사인 오메가 T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 K A제곱 사인 제곱 오메가 T야. 야, 이 정도는 그냥 그거잖아. 대입한 것 뿐이잖아. 너무 그래도- 어려워요. 아니 여기 구하면 미방이었고 어려운 거 맞고. 야, 이거는 집어넣어서 제곱시키면 이게 뭐가 어려워. 그쵸, 그거. 중학생도 하다니까. 네. 근데 미방이 너무 어려워요. 미방은 어렵다. 미안하다. 사과드립니다. 네, 운동에너지도 구합시다. X라는 위치에서 운동에너지. X라는 위치에서 운동에너지는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뭐예요? mv제곱이죠. 네.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는 뭐가 있을 거야? 속도가 있을 거야. 이런 형태로. 이 속도가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2분의 1에다가 속도를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속도라는 건 우리가 보자.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미분하면 돼. 그러면 이거니까 미분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왜?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이 된 거고요. 안에는 속을 미분하니까 오메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다시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A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2분의 1 m a 제곱 오메가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메가를 앞에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에서 할 때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서 나왔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네, 마이너스 kx가 ma였고요. 얘가 x를 조각 미분한 거였어. 그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y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dt분의 d, dt분의 d, x 더하기 n분의 k의 x가 0이다. 그 다음에 얘를 대문자 d라고 치환하면 대문자 d제곱 더하기 n분의 k가 x가 0인 거고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얘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치환했었어요.
요거 좀 가져 쓰려고. 왜냐? 여기서 이 오메가 제곱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 오메가 제곱이 의미하는 게 m분의 k라고요. 왜? 그럼 얘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거든. 그렇게 되면 얘랑 얘랑 사라집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요. x라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의 a 제곱의 사인 제곱이고요. 운동 에너지가 뭐예요? 2분의 1 k a 제곱의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뭐다? 1이잖아. 그래서 얘가 2분의 1 k a 제곱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 지점 x라고 가정하더라도 얘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뭐한다? 보존된다고요.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다고? 보존된다고. 그냥 그거 증명해준 거야. 네, 6-5번은 요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m이랑 3m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이 L만큼 지금 뭉쳤어요. L만큼 우리가 압축시켰단 말이야. 놓았을 때 얘랑 중간에 나중에 봤더니 M이랑 3M이랑 떨어졌어. 이 시점이 언제까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얘가 언제 떨어질까가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얘가 떨어져서 나중에 V로 가는데 이게 언제 떨어지느냐? 여기서 떨어집니다. 뭐냐? 여기 왔을 때 떨어져요. 얘가 왔을 때 떨어집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까지는 L만큼 압축시켰으니까 여기서는 용소철의 미는 힘이 존재해요. 근데 요 평형 지점을 지나가는 순간, 평형 지점 이 점을 지나가는 순간부터 생각해보자. 3M이랑 M은 얘가 3M이랑 M이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 용수철에 있는 힘이 M이랑 3을 둘 다 밀기 때문이고 3M이 운동하는 건 M이 밀어서야. 근데 이 순간에 도달하면 이제부터 얘네들은요 M이 3을 미는 힘이 0이 됩니다. 분사작용하는 힘이. 그러고 그걸 넘어가면 얘네들이 넘어가봐요. 넘어가면 M은요 어디로 힘을 받아? 이쪽으로 힘을 받아. 그럼 얘네들의 뭐가 달라져? 얘네들 미는 힘이 달라지고 얘는 이쪽으로 가속하기 시작해요. 둘의 뭐가 달라진 거야? 가속도가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여기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의 V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여기 안쪽에 존재하는 에너지는 뭐만 있어요? 안쪽에 존재하는 거는 2분의 1 K의 L 제곱만큼이 존재해요. 왜? L만큼 압축돼 있으니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다는 거지. 얘가 여기로 갈 때 떨어질 때 뭐로 가는 거야? 얘가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될 거야. 왜? 우리 역학적 에너지는 뭐 해야 되니까?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2분의 K의 제곱만큼 2분의 1의 두 물체 M 더하기 3M의 V제곱으로 에너지가 전환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2분의 1 K의 제곱이 2분의 1의 4M의 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V 구하라는 거죠. V 구라고 치면 네 4인분의 K의 L 제곱에 루트를 씌우면 되고요. 이거 뭐 루트 나올 때 있는 거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좀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이 둘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눠질 거야? 둘한테 1대3으로 나눠질 겁니다. 이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런 것도 눈에 들어와야 돼. 1대3으로 나눠질 거예요. 왜냐? 질량 비례로 가져갈 거니까. V.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도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얼마만큼 늘어날까? 여기 기준으로. 2분의 1. 정답은 2분의 1만큼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냐면 용소철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겁니다.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존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가 이걸 용서처를 보다 보면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평형지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할 때 평형지점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체를 얘를 놓으면요, 원래 길이에서 놓으면, 잘 봐요. 얘가 놓으면 원래는 요 정도 길이인데 내가 놓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겠죠? 잘 봐요. 요 정도 기준이 있어요. 요 정도 기준에서 얘가 뭐 하고 있냐? 안 움직이고 있어. 네. 근데 내가 얘를요. 원래 이 정도 길이였잖아. 여기서 얘를 놓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뭐 하냐? 얘가 여기서 여길 기준으로 진동해요. 중요한 거 보면 여기서 놓는데 여길 기준으로 진동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들어가는 요짐을 기준으로 진동해요. 그럼 내가 요거를 더 늘리면 저걸 기준으로 늘려도 얘를 기준으로 진동합니다. 요 지점이 뭐냐? 이거를 평형 지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지점이 가장 잘 보면 안정된 상태입니다. 요 얘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보여주고 갈게요. 왜 그러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 이 평형 지점이라고 하면 내가 물체를 놓는다고 가정할 때요. 얘네들이 물체가 없을 때 내가 놨더니 D만큼 늘어났어요. 얘를 평형 지점이라고 칩시다. 이때는 왜 평형하느냐? 뭐랑 뭐랑 같기 때문에 중력과 얘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얘를 얼마만큼 놓으면 내가 2D만큼 끌어다가 놓으면 얘를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근데 그때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변화합니다. 에너지 변화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는 평형점에서 항상 속도는 최대를 가져요. 왜 그러냐? 보면 요 2D만큼 당기면 얘는 mg인데 탄성력이 2kb예요. 얘랑 얘랑 같다 왜? 그러면 R자임이 뭐야? 위쪽으로 kd인 거야. 어디 지점이다? 요 지점이다. 그러니까 위로 가속한다고. 근데 그럼 요 지점이 있다고 하자면 얘는 mg만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얘랑 kd랑 크게 같다며. 똑같이 가속합니다. 그럼 두 개가 맞나? 그러면 여기 지점에서 가속하려다가 여기에서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누가 더 커져? 중력이 커지니까 아래로 가속해. 그러니까 속력이 줄는 거야. 얘가 내려올 때 중력이 더 강해서 내려오다가 가속하다가 여기서 가속도가 0이 돼. 순간적으로. 이때부터 누가 더 커? 탄성력이 더 큰 거야. 그니까 가속이 반대가 돼서 속력이 줄다가 여기서 속력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력이 0, 여기서는 속력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 에너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 관계를 비교하면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x가 0인 지점, x가 d인 지점, x가 2d인 지점 이렇게. 운동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0, 얘는 0, 얘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얘가 최대인 지점이에요. 얘가 최대인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포텐셜 에너지를 볼 건데 포텐셜 에너지가 얘는요 두 개가 존재합니다. 왜? 중력도 있을 수 있고요. 뭐도 있어요? 탄성력도 있어요. 탄성력은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안 늘어났어. 그러니까 이때는 에너지 0이에요. 어디서 최대로 늘어났어? 여기서 최대로 늘어났어. 2분의 1K의 2D의 제곱이에요. 2D만큼 늘어났으니까. 얘는 2분의 1 KD 제곱이에요. 그럼 중력도 내가 얘를 0이라고 두자. 얘의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얘는 mgd일 거고요. 얘는 EMGD일 거예요. 왜? 거리 2D만큼 차이 나니까. 그럼 얘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네, 중력에 의한 포텐셜을 내가 얘를 40이라고 가정할게. 그럼 얘는 얼마니? 얘는 20이고요. 얘는 0이에요. 왜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거리의 1차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증가해. 근데 탄성력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0이 돼버리면 얘가 얼마여야 돼? 40이어야 돼. 왜 역학적으로 보존돼야 되니까. 그럼 얘가 10인 거고요. 얘는 2차항으로 늘거든. 그럼 그 10이 어디로 간 거야? 그니까 얘가 40줄이 있다라고 운동 에너지가 전부 다 40으로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두 개 나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포텐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평형 지점이 요거 D인 걸 어떻게 찾느냐? 얘 찾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 곡선 가지고서 설명할 겁니다. 네, 요 정도까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네, 뒷장에 있는 것도 두 문제 풀어보면 좋은데, 네, 뒷장 갑시다. 뒷장에 넘어가서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 뭐냐면, 네, 6-6번. 이거 답은요 다 올려놨어요. 6-6번. 지금 니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니은. 이걸 생각하면 니은이 생각이 됩니다. 6-6번이 뭐냐면, 네, L0만큼 압축시켜놨던 걸 놓았더니 L이 됐을 때 속도가 0이 됐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이 물체가 있는데 L0만큼까지 압축시켜놨던 걸 얘를요 여기서 손 잡아놨던 걸 압축돼 있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놓았더니 얘가 뭐가 됐어? L이 됐어. 그리고 M의 속력이 0이 네, 그리고 얘네들의 속력이 0이야.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거죠. 이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다 라고 물어봤어요. 답은? 답은? 틀립니다.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이 상황이야. 얘네 물체 놨어. 내가 압축시켰다가 놨어. 그럼 얘네들은 속도가 0일 때 알짜임 0인 상태가 여기랑 여기잖아. 0인 상태가 아니야. 뭐가 있어? 힘이 작용하고 있어. 언제 오히려 알짜임이 0이야? 얘의 속도가 최대일 때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틀리다라는 거. 네, 오히려 이때 알짜임이 최대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요것까지. 네, 나머지 6까지 한번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